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작년 동기 대비 3%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가계 소비와 부채를 모두 줄이며 긴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대형 건물의 냉방 온도를 26도로 제한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인한 채권금리 급등과 STX그룹 사태 등의 여파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개인의 매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강광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14포인트 하락한 1883.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보다 현금 확보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1,33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 의약품, 철강, 금속 등이 하락했지만 통신업, 보험, 운수창고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등이 약세를 보인 반면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금호정금이 우리금융으로 인수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지능기업이 대규모 수주로 인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조정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지난해 주가 흐름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연일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지난해 애플처럼 반토막 수준까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과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0.22% 내린 136만 6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4일 150만 원에서 지난주 130만 원대까지 1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속 6거래일 하락 후 0.88% 소폭 상승했지만 이날 하락하며 주가가 다시 눌려져 있습니다. 외국계 기관들로부터 혁신이 없다, 수익성이 우려된다는 소리를 들으며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모습은 지난해 애플 주가 하락의 초기 흐름과 비슷합니다. 지난해 애플은 아이폰 5 출시 전후로 이 같은 평가를 받으며 주가가 705달러에서 380달러 선까지 곤두박질 쳤고 현재는 430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시 애플과 현재 삼성전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가가 애플처럼 반토막 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종호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당시 애플은 실제로 스마트폰 출하량과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라며 현재 삼성전자의 조정은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이 더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익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지 실제로 출하량과 수익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 연구원은 애플과 달리 커지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도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가의 하락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팔고 나간 외국계들의 자금이 단기 투자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임도리 신영증권 연구원은 2년에서 3년 정도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장기 펀드들이 나갔으면 우려가 컸겠지만 이번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간 돈들은 단기 외국계 자금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적이 확인되면 주가는 다시 우상향을 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돼 향후 주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된 GS 리테일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요? 네, STX 페노션의 대타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GS 리테일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며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전 거래일보다 0.64% 오른 3만 1,000원의 거래를 마치며 7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7일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이후로 14% 상승해 같은 기간 큰 폭으로 하락한 코스피 지수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뚜렷했습니다. 이 기간 기관은 60억 원, 외국인은 13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GS 리테일이 코스피 200에 편입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피 200 지수의 STX 페노션을 제외하고 GS 리테일을 신규로 편입했습니다. STX 페노션이 법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구 현대증권연구원은 GS 리테일은 주력인 편의점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손익 개선이 나타나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4% 정도 성장할 것이라며 주가도 2, 4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바닥을 확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인 17배 수준으로 필수 소비재 성격을 감안할 때 바닥권에 있다며 글로벌 동종업체와도 비교를 할 때 약 40% 수준으로 할인돼 거래되고 있어 매력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작년 동기 대비 3%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벤처 지원 대책과 일자리 로드맵, 창조경제 실천계획 등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가라앉은 경제 분위기를 되살리면 하반기엔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현 부총리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채무 한도 협상이 합의되지 못한 채 약속 시한을 넘겼고 중국의 성장세가 예전과 같지 않으며 일본에선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대외 불안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북한 경제가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올해 연간으로 보면 2% 중반의 성장을 예상하고 내년에는 4%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2분기 성장률에 대해 1분기와 같은 약 0.8%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총재는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8% 성장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수준의 성장이 된다면서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 연말에는 3%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가계 소비와 부채를 모두 줄이며 긴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는 소득이 늘어난 데 비해 소비 지출은 감소한 영향으로 자금 잉여 규모가 전분기 20조 4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30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분기 21조 5천억 원 증가했던 금융기관 차입은 1분기 9천억 원 감소로 돌아선 반면 예금과 보험, 연금 등은 크게 늘었습니다. 기업은 설비 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자금 부족 규모가 전분기 4조 7천억 원에서 1분기 7조 5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1분기 가계자금 잉여가 증가한 원인이 소비지출 감소와 차입 축소에 있다는 점에서 가계가 긴축 경영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대형 건물의 냉방 온도를 26도로 제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의 가동중지 사태 등으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 사용자의 전력 의무 감축 등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이며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합니다. 계약 전력 5,000kW 이상인 2,600여 개 사업체는 8월 5일부터 30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5시의 전기 사용량을 3%에서 15% 의무 감축해야 합니다. 대형 건물 6만 8천여 곳의 건물 냉방 온도 제한은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됩니다.
전국 2만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이보다 2도 높은 실내 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인한 채권금리 급등과 STX그룹 사태 등의 여파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TX 페노션 법정관리 신청의 여파로 해운업체들이 발행한 3년 만기 회사채 평균 금리가 지난달 6%대에서 최근엔 9%대로 급등했습니다. 조선업체도 3년 만기 회사채 평균 금리가 지난 2일 연 4.96%에서 지난 12일 연 7.04%까지 올랐습니다. 건설업체들의 회사채도 금리가 높아지면서 국고채와의 금리 차이가 커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사채의 거래량이 2개월 만에 3분의 1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주간 회사채 거래량은 4월 마지막 주에 3조 7천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주에는 1조 1천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발행 직후 고액자산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국고채 30년물이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지난 12일 연 3.49%까지 올라가며 사상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최저치였던 작년 10월 10일 연 2.94%를 기록했던 국고채 30년물은 8개월 만에 금리가 0.55%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9월 처음 발행된 국고채 30년물은 당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 아래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때 국고채 30년물의 금리가 10년물과 20년물의 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금리는 작년 10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최근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또다시 급등하며 지난 12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3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세계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은 $299로 집계됐습니다.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작년 4분기에는 연말 성수기의 영향으로 $330까지 올랐지만 지난 1분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은 중저가인 보급형 제품의 판매 확산과 신흥 시장의 성장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고사양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을 고수하던 애플 역시 오는 9월 $99의 아이폰 미니를 출시하며 보급형 스마트폰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된 지 5일 만에 북한이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 대화 제의 속에 담긴 속내와 또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서울경제신문 연유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유진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이례적으로 국방위원회 대변인인 중대담화 형식으로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외무성이 아닌 북한 최고 통치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나선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비중 있는 요구라는 걸 강조하고 김정은 제1비서가의 의지가 담겼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제안한 대화 주제도 군사적 긴장 완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는 물론 핵 없는 세계 건설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계 건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타는데 기여한 의제란 점에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은 비핵화를 수령님의 유훈이라며 과거와 달라진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핵 보유는 자위적인 조치라며 미국도 비핵화에 동참해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북한의 담화 제의에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제의에 대해 대화 라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우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논평했습니다. 대화에 앞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외신들도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는 듯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 북미 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오늘 국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당분간 북미 대화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공조가 활발하고 상시 대화 채널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남한을 배제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약 20분간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달 말 열리는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실제 대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북미 대화 카드를 꺼낸 속내가 무엇입니까? 일단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남북 당국회담이 결국 무산됐지만 이를 건너뛰고 언제든 주변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한국, 미국, 중국의 대북 공조를 깨고 전통적 우방이었던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미국의 거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주변국들이 거부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카드라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연유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맥주 소비량이 지난 5월 대폭 증가했습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오비 맥주와 하이트즐로의 맥주 출고량은 전월보다 27.5% 늘어났습니다. 오비 맥주와 하이트즐로의 판매량은 국내 맥주 시장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비 맥주의 지난달 출고량은 1,075만 상자로 전월에 비해 20% 뛰었으며 2위 업체인 하이트즐로의 5월 출고량도 787만 6천 상자로 39.4% 증가했습니다. 오비 맥주 관계자는 지난달 때이른 무더위로 시원한 맥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다며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에는 맥주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예오락 미디어 시장 규모가 지난해 세계 7위를 차지했습니다.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연예오락 미디어 시장은 1조 6,38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한국 시장은 451억 달러로 시장 규모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미국 시장으로 4,988억 달러였으며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장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7.4%로 세계 시장 성장률 5.1%를 웃돌았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뛰어든 롯데관광개발이 신청 4개월 만에 기업 회생 절차를 졸업할 전망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100억 원 규모의 대주주 사재 출연과 출자 전환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총 1,763억 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올해 3월 18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6월 17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